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공천 룰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분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가 소식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률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네 가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우선 여성과 신인에게 10에서 25% 가산점을 부여해서 세대 교체를 촉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역 단체장의 출마를 강력히 제한함으로써 국정공백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마 시 최대 30%까지 감산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삽입했고요. 세 번째로는 당적 변경, 철새 정치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는데요. 감산율이 최대 25%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내부 단합과 통일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출직 공직자 및 현역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감산율을 적용하는 건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상 공천 배제로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감산으로 제한했다라는 것은 다소 이 부분은 규정이 좀 무뎌진 규정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네 가지 룰 속에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조기의 경선룰을 발표함으로써 당내 갈등의 소지를 줄였다라는 데 일차적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치 신인이나 여성에게 우대,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또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25% 가산점으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다소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은 득표율의 10에서 25%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불만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수도권 그리고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가능하면 보장해주는 선에서 이번 경선룰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영남권 등에서 단체장을 민주당이 석권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다음 총선에서 이들의 평판과 조직력의 도움을 최대한 얻어서 이른바 코트테일이라고 그러는데요. 후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전략도 엿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번에 현직 프리미엄이 조금 주어졌다라고 지금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직들에게 다소 유리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바뀐 공천 룰 중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선 정치 신인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경선 이상 출마자 그리고 현직 지역위원장의 경우 정치 신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7월 30일까지 출마를 공식화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즉 당원 모집이 7월 말일자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요. 네. 어떤 공직에게 남아있음으로써 국정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통상 당원 당규상 통상적으로 20% 내에서 전략 공천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필요한 경우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의 그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바른미래당은 내홍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어떻게 될까요? 순항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최대 60일 동안 상임위에서 다시 수정의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상정된 내용과 좀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네. 바른미래당은 비유하자면 이혼은 불가피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책임 전가와 그리고 주도권 싸움을 위한 지리한
갈등들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조직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지금 장외 투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또 광주를 방문해서 그 황교안 대표가 좀 봉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집 효과도 있고요. 어떻게 국회 복귀는 요원해 보인다라는 평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일단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승자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 지지층을 결집시킴으로써 네. 두 당의 지지율이 올랐고 유일하게 바른미래당만 그나마 낮은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그런 루저가 됐는데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유의미한 합의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결성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5월 임시국회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정가 소식 킹핀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